트럼프가 또는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미국이 1년 동안 쓰고 있는 국방 예산보다도 1년에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더 크다.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달러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오분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 트럼프가 왜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집착하는지에 대한 그 얘기와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경제 환경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암호자산, 암호화폐의 일종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이게 암호화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자국의 각국의 통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USDT나 USDC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가 US 달러에 그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들이 각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그 나라의 자국화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화죠. 원화가 이제 작동을 잘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경제적 국면에 우리가 지금 봉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나요? 그 지니어스 액트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법입니다. 올해 7월 18일 날 이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되고 이제 지금 발효가 됐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 건가 하는 문제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담보로 어떤 것을 담보로 잡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 말하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기업인데 아마 빅테크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담보로 잡는 것을 우리가 US 달러, 그리고 예금, 그리고 단기 국채, 장기 국채는 굉장히 그 만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 이내의 어떤 단기 국채, 보통은 T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지니어스 액트는 93일 이내의 국채를 담보로 잡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사가 그럼 발행액의 100%를 이런 현금이나 예금, 단기국채로 보유하도록 한 이런 조항들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잡을 수 있는 담보는 US 달러로, 미국으로 예를 들면 US 달러도 있을 수 있고 예금도 있을 수 있고 국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암호화폐,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이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었지만 알고리즘으로 조정하는 그런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니어스 액트에 의하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담보 자산으로.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USDC는 아니지만 USDT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일부 담보로 현재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만약에 지니어스 액트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어서 가게 되면 현재 USDT의 어떤 비트코인을 잡고 있는 거, 담보를 잡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거기에는 위배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들리는 동향에 의하면 USDT를 발행한 테더라는 기업이 USAT, 그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데요. USAT라는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것은 지니어스 액트에 맞춰가지고 요건에 맞춰서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상당히 재밌는 일이죠. 같은 회사가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항이 되고 이제 그 미래에 예측되는 결과로는 이 두 개의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이 같이 병존을 하고 있다가 차츰차츰 USDT가 힘이 없어지고 USAT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미국 단기 국채의 수요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지금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트럼프가 또는 뭐 크게 보면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채무가 너무 많아서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채무를 너무 많이 짊어지다 보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현재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미국이 1년 동안 쓰고 있는 국방 예산보다도 1년에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더 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2024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써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어떤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쩌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지니어스 액트에 의하면 이제 국채를 그죠? 1년 만기의 국채를 권고사항으로는 93일물 이내의 아주 단기 이 국채를 이제 담보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더라도 국채에 대한 추가적 수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현재 그 인수하던 데가 있지만 추가적인 수요가 다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 추가적 수요는 당연히 국채 인수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채의 어떤 가격을 올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금리는 이자율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국채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지금 현재 BIS 국제결제은행의 연구에 따른 결과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T-bill 매입 수요가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를 0.02에서 0.05%포인트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국채 규모가 약 27조에서 28조라고 본다면 만약에 단기 금리에 대한 미세한 이런 하락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달러의 그 어떤 이자 절감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